매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런데 이 매도할 때는 입지별로 상품별로 다르게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과거에 제가 첫 시간에 이제 수업 시작할 때 이거 말씀드렸죠. 입지별 시세 변동률 해서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과거에 보여드렸던 거니까 입지가 좋은 곳이 많이 오르더라. 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강남 3구가 8, 90% 같은 기간에 8, 90% 오를 동안 그 다음 입지인 마포, 용산, 성동 여기는 7, 80% 올랐고 그 다음 이제 서대문구, 중구, 동대문구 이런 데가 60%대, 노도강 이런 데는 50%대. 그래서 입지가 좋은 녀석이 더 많이 오르더라. 이거를 이제 제가 보여드렸어요. 이게 서울, 부산, 대구 어딜 가도 마찬가지인 법칙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할 때는 어떻게 A, B급, 그러니까 상위 입지, CD급, 하위 입지가 있으면 상위 입지는 오를 때 많이 오른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제 이미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조금 비싸겠죠. 그러나 상승률은 더 높다. 하위 입지는 어떻게 작게 오르기 때문에 싸게 사야 된다. 그래야 같은 상승률을 수익률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어느 시점에서 판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팔지 않고 조금 더 들고 간다 하면 어느 순간은 상위 입지가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하위 입지에 싸게 산 것보다도 상위 입지를 선점했던 게 투자 수익률이 더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입지 좋은 곳이 갈수록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상위 입지의 투자 전략, 매도 전략과 하위 입지의 매도 전략도 달라지는 겁니다. 일정 시점에 같이 판다고 하면 상위 입지는 내가 선점에 들어가고 200이 400이 될 동안 100% 상승하는데 하위 입지는 50% 상승하기 때문에 뭐다? 싸게 75만원에 샀어야 150에 팔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더 들고 간다고 치면 상위 입지가 더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위 입지는 내가 팔고 나와서 상위 입지로 가야 되는 곳이고 상위 입지는 내가 굳이 이걸 팔아서 더 좋은 데를 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들고 가는 게 더 이득인 거예요. 계속적으로 통화량이 늘어나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반영된다면 상위 입지는 갈수록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 입지란 이제 부동산에서는 요 부동산 입지를 제대로 알려주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조금 더 이번 강의에는 알려드리는데 사람들은 입지가 좋은 곳이 어디예요 하면 강남구를 꼽는데 사실 땅값이 가장 비싼 데는 어디냐면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자리예요. 부산에서도 서면, 서울에서는 명동. 그래서 뭐냐면 상업 입지가 발달된 곳이 좋은 곳이 땅값이 가장 비싸요. 그래서 주거는 보세요. 집값이 비싼 데는 주거 입지가 좋은 곳이고요. 땅값이 비싼 데는 상업 입지가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입지는 이렇게 상업, 주거, 공업 이렇게 다르게 분류가 돼요. 상업 중에서도 이제 주로 판매를 하는 소매 입지가 있고 업무 시설인 업무의 입지가 있어요. 오피스 입지. 그 다음에 주거 중에서도 이런 주택 입지가 있고 숙박 입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남이 좋다라는 거는 강남에 일반적으로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이 강남이 좋다라는 거는 주거 입지가 좋은 강남, 주거 입지가 좋은 곳을 봤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가 들어오는 이제 공업 입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산업 공장이 들어오는 곳이 있고 창고, 물류 창고가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땅은 항상 일자리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땅값이 과거에는 교통이 안 좋았어요. 그러나 요즘은 이제 교통이 좋아지고 이제 굴뚝 산업이 아니라 첨단 산업이 들어오게 되면서 직주 근접 그러면서 이제 주거지가 많이 오르고 그보다 더 많이 오르는 것이 상업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일자리가 들어온다? 그러면 주거지, 상업지를 살펴보고 돈에 맞춰서 이 순으로 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업지 먼저 보고 그 다음 주거지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보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 잘 못하시는 분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개발 호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전부지가 매각되고 그 GBC 해서 현대에서 고층 타워를 개발하게 되죠. 예를 들어 스타필드가 들어온다든지 일자리가 창출돼요. 대형 복합센터가 들어오면 일자리가 되겠죠. 요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 요 인근의 아파트보다도 더 수혜받는 거는 어디냐면
주거 입지가 좋은 아파트가 수혜를 받는 거예요. 다시 일자리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 인근에 아파트가 수혜를 받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거는 이 일자리 인근 한 20분에서 40분 거리에 주거 입지가 가장 좋은 곳이 집값이 가장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은 뭔가 일자리 개발 호재가 있다. 그러면 그 인근의 아파트보다도 거기서 20분에서 40분 거리 생활권 내에 있는 주거 입지가 가장 좋은 곳이 많이 올라간다. 토지는 상업 입지, 요걸로 통해서 상업 입지, 상권이 발달될 수 있는 곳이 땅값이 가장 많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입지는 주거 입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 하시는 분들은 주거 입지만 이렇게 보시는데 요 입지를 잘 보시려면 그 주거 입지가 있는 게 아니라 상업 입지, 공업 입지도 같이 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겠죠. 뭔가 개발되는데 주거 입지가 좋은 곳이 보라고 하는데 주거 입지가 가장 좋은 곳이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건 주거 입지를 찾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동 단위로 해가지고 구 단위, 동 단위로 있는데 무슨 동 이래서 읍면 동 단위로 해서 아파트 평당 가격이 높은 동네 있죠. 거기가 주거 입지가 가장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마음속으로 지도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20분에서 40분 요 정도는 출퇴근하기에 완만한 거리다를 공업 일자리가 있으면 반경을 이렇게 쭉 그립니다. 반경을 쭉 그리는데 그리는 데서 여기가 A동, B동, C동이 있다. 그러면 요 A동 아파트 평당가, B동의 평균 평당가, C동의 평당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C동이 평당가가 가장 높다면 요 C동이 가격이 많이 올라갈 최대 수혜 지역인 거예요. 일자리가 들어오면 인근이 아니라 인근 어느 정도 생활권 내에 있으면서 주거 입지가 좋은 곳이 가장 많이 오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는 어떻게 찾느냐?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심지가 1급지, 이제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2급지, 3급지 멀어집니다. 여기서 하나 재밌는 걸 알려드릴게요. 건축비는 어차피 똑같아요. 여러분 어딜 가나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요 1급지는 중심지 1급지는 건축비 예를 들어서 5억을 들이면 땅값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아직 여기는 개발이 안 된 땅입니다. 개발이 안 된 땅이라서 그냥 누가 먼저 와서 선점을 하면 되는 땅이에요. 근데 요 1급지는 보니까 도로가 요렇게 있다 보니까 제일 중심지가 1급지죠. 요렇게 도로가 십자가 있다면 1급지는 5억을 투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2억이 들어옵니다. 2억이 들어와요. 근데 2급지는 유동인구가 좀 작으니까 건축비는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들어오냐? 예를 들어서 2급지는 1억이 들어와요. 1억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여기가 인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거주 인구가 많이 없기 때문에 1급지에 사업자가 들어와서 선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억을 들여가지고 내가 2억의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2억의 수익을 볼 수가 있는데 2급지에 사람이 들어와서는 이제 1급지가 땅은 공급이 안 되니까 여기 뭔가 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급지에 들어오게 됩니다. 똑같은 건축비 5억을 들여가지고 수익을 보는데 1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급지 사람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1급지 사람을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5천만 원을 더 줄 테니까 당신 땅을 나에게 파세요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요 2급지에 인구가 사용자가 들어오면서 여기에 프리미엄이 5천만 원이 붙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1급지로 들어가면 똑같은 건축비인데 1억의 이득이 더 생기니까 5천만 원을 지불해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3급지 이제 점점 이렇게 퍼져서 3급지의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3급지의 사람은 수익이 얼마 생기냐?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1,000만 원 생기는 거예요. 1,000만 원. 같은 5억을 드리는데 1,000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1급지 사람을 찾아가서 뭘 하냐면 1억 5천을 더 줄 테니까
내한테 이 땅을 파세요 하는 거예요. 똑같은 땅인데 이 권역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이 중심지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유동인구가 나중에 작아질 거니까 수익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3급지의 땅이 사용자가 나타나니까 1급지의 땅이 처음에는 프리미엄이 없다가 2급지에 사람이 나타나니까 프리미엄이 5천이 생기다가 3급지에 나타나니까 프리미엄이 1억 5천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땅이라는 거는 이게 확장될수록 중심지가 더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심지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업지로서 좋은 땅이라는 거는 첫째, 뭐가 들어와야 되냐? 상권이 넓어야 됩니다. 상권이 넓은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카카오 맵에 들어가서 혹은 네이버 맵에 들어가서 지적 편집도를 딱 누르면, 첫 번째 지적 편집도를 누르면 상업지가 넓게 포진된 곳, 거기가 상권이 가장 발달된 곳입니다. 서울로 따지면 명동 중심으로 해서 거기가 가장 지적 편집도를 누르면 상업지가 가장 넓어요. 거기가 이제 상업지가 가장 발달된 곳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냐면 공시지가를 떼보세요. 일일이 토지용계 확인서로 떼보면 느리기 때문에 어플 부동산 디스코 사이트나 이렇게 부동산 디스코로 들어가셔가지고 공시지가를 체크를 해보면 토지 공시지가가 높은 곳이 있죠. 거기가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입지 등급이 높은 곳이에요. 공시지가가 비싼 곳이. 아파트는 아까 평당가, 토지는 공시지가가 높은 곳이 거기가 가장 이제 유동인구가 많고 입지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권역이 첫 번째 지적 편집도를 보고 권역이 넓은 곳, 두 번째는 공시지가가 높은 곳,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입지가 좋은 곳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있어요. 공시지가는 현재 공시지가가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다시 지우고 설명드릴게요. 이제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현재는 등급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디냐면 여기 중심이죠. 1급지. 여기가 중심이에요. 여기가 왜 높았냐 보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지하철역이 환승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가장 높았는데, 이제 국가가 개발을 하다 보니 지자체나 국가에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여기 3급지였던 여기 뭐 4급지라고 합시다. 여기에 철도 계획이 들어와요. 철도 계획이 들어오고 이 옆에 뭐 신도시가 들어오고 혹은 재개발 재건축이 되고 그래서 새로운 주거시설이 들어오고 또 여기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4급지였던 게 거의 1급지 내지 1급지에 준하게 1급지를 이기거나 1급지에 준하게 될 수 있겠죠. 예전에는 강북 중심이 강남으로 갔듯이 진주로 가면 평고동이 중심인데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바뀌듯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토지 투자의 핵심 지역이 됩니다. 아시겠죠? 교통이 다시 뚫리고 좋아지고 주거시설이 좋아지는 여기가 핵심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한다면 이런 개발 계획이 있을 때 핵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러면 여기는 1등을 이기지 못할지언정 이길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다만 현재 가치 대비 미래 가치는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투자를 하실 때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도심의 1급지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혹은 향후에 1급지 내지 1급지에 준하게 될 수 있는 곳을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입지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입지라고 하면 주변에 뭐 교통이 좋은지 학교가 좋은지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입지는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역세권의 초품화다, 좋다. 누구나 이제 아파트 볼 때는 역세권 초품화 이래 보는데 강남구의 역세권 초품화, 마포구의 역세권 초품화 어떤 게 좋아요? 강남의 역세권 초품화가 더 좋죠. 그 다음에 뭐 서대문구의 역세권 초품화보다는 뭐 용산의 역세권 초품화가 좋겠죠. 그래서 같은 효율성이 있다 하더라도 요 등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입지 등급이 높은 데가 가격 상승률이 더 높다. 그런데 이제 토지는 요 급지를 봤을 때는 향후
현재는 4급지지만 4급지, 5급지 이렇게 좀 하위권이지만 나중에 순위가 높아질 수 있는 곳, 이런 데가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서울로 보자면 청량리 같은 곳이 역세권이 많이 들어오죠. 예. 일단 GTX 더블 노선 플러스 KTX 역세권 이렇게, 그 다음에 현재 도시철도, 이런 데가 현재로는 동대문구가 등급은 좀 떨어지지만, 그러니까 중위권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나 나중에 상급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면 서울의 사이클을 보면서 이제 누군가는 서울이 더 오를 거라 볼 수 있고 누군가는 고평가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토지는 그쪽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아파트는 아직은 고평가됐다 하면 조금 기다렸다가, 혹은 아직은 더 오를 것 같다 하면 지금부터 보셔도 되겠죠. 어쨌든 시장 흐름을 보면서 이 입지 등급이 좋은 데를 눈여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흐름에 따라서 저평가됐을 때 상위 급지를, 저평가됐을 때 들어가는 방법, 이런 게 이렇게 전략을 짜면 되겠습니다.